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인더 스탁 데니 창립자 한창호입니다.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 속에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코스피 지수도요 3100에서 3200 사이를 오락내락 하면서 좀 이번 주는 아주 지루한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ETF,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된 ETF, 인버스 ETF하고요, 레버리지 ETF 이 두 개를 가지고서 포트폴리오를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번 4주차에 운영하였던 포트폴리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요, 시장이 조금 장세가 좀 활기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좀 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발 포트폴리오 종목들 그 선발 과정하고요, 그 선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PPT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번 4주차에 운영하였던 포트폴리오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요, 저는 시장이 조금 하락하리라고 예상을 해가지고요, 시장이 시작되자마자 8월 4일 월요일날 3,995원에 타이거 인버스 ETF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 인버스 ETF는요,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ETF입니다. 근데 시장이요, 조금 그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100 중반에서 쭉 해가 3,200 한 중반까지 쭉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향을 조금 잘못 봤구나 이래가지고요, 그냥 월요일 날그 장이 끝날 때 3,940원에 매도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251주를 매입했다가 매도를 해가지고요, 이날 13,805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쭉쭉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인버스 사기는 좀 그렇고, 이제 레버리지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포착을 해야 되는데, 마침 목요일 날 8월 7일 날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버리지를 살 수 있는 기회겠구나 해가지고 24,670원에 타이거 레버리지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 레버리지 ETF는요, 코스피 지수가요 1% 상승하면 요건 약 2배, 2%씩 상승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레버리지를 샀다가요 1% 정도 수익을 보고 그날 8월 7일 날 24,925원에 다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은요 1,455원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매입값 총액이 약 한 2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총 수익은요 마이너스 3,3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0.17%였습니다. 거의 뭐 0%에 가까운 그런 수익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한 게 아니고 시장의 그 방향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ETF를 가지고서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음 주는요, 조금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게 5주차 포트폴리오 구성 결과입니다. 요번 8월 8일 날 금요일 날 발표된 파인드 스탁 DNA의 주가 방향성 예측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요, 모든 노이즈 레벨 하에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코스피 200 구성 종목하고요,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서 일단 쭉 뽑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몇 가지 기술적 분석하고 공매도 공격 위험을 분석해가지고요, 최종 모두 7종목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서는요, HDC,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인프라코 뭐 대충 다 이게 조선 종목입니다. 조선주 관련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 하나오션, 이건 방산주죠. 삼양식품은 뭐 식품주고요. 자, 요렇게 5종목이 일단 코스피 200에서 선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하고 우리기술 투자 요거는 코스닥 150에서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금요일 날 KRX 종가하고요. 대체거래소 종가를 비교를 해가지고 더 낮은 종가로 현재 월요일 날 동시호가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KRX에 예약 주문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HD 현대 인프라코어 하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기술 분석까지 해서 조금이지만은 좀 이슈가 발생해 가지고요. 요건 비중을 0.7로 줄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비중을 전부 1로 뒀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1로 둔 종목들은 100만 원씩 투자를 하였고요. 그리고 0.7로 비중을 줄인 종목들은 약 한 70만 원 내외 정도의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들이 선발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 이번 주 포트폴리오를 선발하기 위해서 사용한 엑셀 시트입니다. 요 종목들은요, 일단 파인드 스탁 DNA 주가 방향성 예측에서 모든 노이즈 레벨 하에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종목들을요, 코스피 200 구성 종목하고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서 일단 쭉 뽑았습니다. 뽑으니까 약 한 56개 종목이 모두 뽑혔고요. 그래서 그 뽑힌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이번 주에는 차이킹 기술적 분석을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이킹 기술적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좀 매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킹 기술적 지표는 그 우리 트레이딩 발륨, 그러니까 거래량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거래량을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매수 압력이 강하게 존재를 하는 종목들을 일단 쭉 선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차이킨 그 지표가 엄수인 종목들은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엄수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 가격이 그 양수를 향해 급격히 상승한 종목, 이런 종목들은요, 그냥 탈락을 시키기보다는 체크 표시를 해가지고 일단 기회를 좀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MACD 분석을 통해서요, 이제 그 MACD 히스토그램이 양수인가, 다시 말해서 저 매수 그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있는,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요, 쭉 또 2차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스토캐스틱 분석을 하였는데요. 스토캐스틱 분석은 다른 주하고 좀 달리 K 곡선이 D 곡선을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체크했습니다. 그 K 곡선이 D 곡선을 뚫고 올라가 있어야만 이게 좀 모멘텀이 계속 좀 이렇게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해서 뽑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분석을 했냐면 지금 주가가요, 코스피 3100에서 3300 사이에서 좀 박스장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볼린저 밴드 분석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동 평균까지 분석을 하고 나니까요, 약 한 열 몇 개 종목들이 1차적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선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공매도 위험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요, 뽑힌 종목이 HDC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아무런 이슈가 없이 다 이렇게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비중을 1로 뒀고요. HD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중을 0.7로 줄여서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면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쭉 이게 그 기술 분석하고요, 공매도 위험 분석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중 1로 포트폴리오에 편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가지 부분에서 뭐 그게 심각한 이슈는 아니지만 조금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스토캐스틱 부분에서요. 이거는 약간의 좀 이슈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 부분이 다 좀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비중을 0.7로 줄여서 일단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코스닥 종목에서는요. VT하고 실리콘2, 알트오젠 요거는 기술 분석은 무난히 통과를 하였습니다. 요 VT, 실리콘2, 그 다음에 SM 요 종목들요. 그런데 공매도 공격 위험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최근에 대차 거래 잔고가 이 세 가지 종목은 너무 급속히 상승을 해가지고요. 다음 주에 어떤 형태로든 이게 공매도 공격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들은 최종 선발 과정에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런 이슈가 없이 쭉 이 분석을 통과해가지고요. 비중 1로 포트폴리오에 그 편입을 하였고요. 반면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이슈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그 MECD 부분에서 약간 좀 약한 모양을 보여가지고요. 요거는 비중을 좀 줄여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포트폴리오 종목을 어떻게 선발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시장이 조금 활기를 되찾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에 구성한 종목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좀 뽑혔다는 게 그거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다음 주에 조금 연무스러운 점은요. 이제 그 미국의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게 좀 연루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적게 미국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형태로든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면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이자율 하락은요. 그 이자율을 좀 하락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증시에 크게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다음 주에 미국의 물가가 어떤 형태로 발표가 될 것인지 그게 주식시장에 큰 아마 좀 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좀 주의를 해가지고요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좀 이렇게 어, 뭐 발빠르게 대처를 해가면서 7종목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에서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